Hello 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Các bạn hôm nay là thứ mấy mọi người? Hôm nay là thứ mấy? đúng rồi các bạn. hôm nay là thứ sáu. 그렇죠.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thứ sáu 금요일입니다. bình thường 이 뭐예요, 여러분? bình thường. Thứ sáu chúng ta rất mệt. bình thường. thứ sáu chúng ta mệt lắm. 그러니까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보통 금요일쯤 되면 이제 일주일의 에너지를 다 써서 르클라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가 되죠. 그래도 여러분 꼬렌 꼭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10강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 10강 오늘 잘 들어주시고 15강까지 꼭 끝을 여러분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정도부사 우리 기억하시죠? 자, 정도부사를 여러 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씩 좀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평이한 매우는 뭘까요? các bạn ơi, phải nói, 말하셔야 돼요. 그냥 가장 평이한 매우. 평서문에도 많이 쓰고 그냥 쓰면 절대 틀릴 일 없는 매우. 그게 뭐였죠? 럭이라고 얘기했죠. 럭 mệt, rất ngon, rất đẹ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감탄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표현. 근데 가장 기본이든 두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그냥 뜨거운 걸 만지자마자 뜨거워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나가자마자 너무 추우면 추워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올 때 쓰는 거는 와였죠. 그러면 뜨거워 하면 넘과 더워 넘과 이렇게 하고 추워 이렇게 하면 란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었죠? 상대한테 나의 감정을 경험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였었어요, 여러분? 너무 맞아요, 여러분. 람이라는 표현이죠. 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 차가워? 하면 어떻게 해요? 란람, cái này lạnh lắm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야, 이거 엄청 뜨거워, 그러니까 뭐 조심해라든가, cái này nóng lắ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런 감탄문의 특징은 뭐다? 감탄문의 특징은 형용사가 먼저 쓰이고 뭐뭐와 뭐뭐람 이렇게 뒤쪽에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약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어요. 약간은 뭐죠, 여러분? hơi, 그렇죠? 그래서 hơi lạnh, hơi nóng, hơi ngọt 이런 식으로 우리가 hơi c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사실 또 좀 추가적으로 배웠던 표현이 있었는데 꽤 나쁘지 않다, 뭐 꽤 이런 표현 뭐였죠? 까 아니고 여러분 가라는 표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었고요. 자, 조금 더 복습을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기엔 약간 짜. 일단 약간이니까 뭐예요? hơi 맞죠? hơi. 그 다음에 짜다는 그죠? 소금 너무 많이 짜서 망했다 뭐 이랬잖아요, 우리. 그쵸? hơi mặn. 근데 동생이 보기에 em thấy hơi mặn. em thấy hơi mặn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날씨 엄청 추워. 이렇게 상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일단? lắm, đúng rồi. 그럼 엄청 춥다? lạnh lắm 이겠죠. 자, 오늘 날씨 엄청 추워해서 맨 처음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hôm nay, 오늘이에요. hôm nay trời lạnh lắm. hôm nay trời lạnh lắm. 오케이. 세 번째, 인터넷 너무 느려. 이렇게 답답해서 혼잣말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와라고 얘기했죠. 자, 느려요. 우리 점 찍으면서 하나씩 가다 보니까 느리다고 했죠. 점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ở đâ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터넷 ở đây 점와 인터넷 ở đây 점와. 물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요. ở đây 여기 있잖아 하고 인터넷 점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콤마를 쓴다는 가정하에. 그쵸? ở đây 인터넷 점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터넷 ở đây 점와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점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베트남 가면 진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tại vì 왜냐 하면 người Việt Nam,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오니까 nói rất là nhanh, 굉장히 빨리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m ơi 천천히 말해달라고 했죠. nói chậm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nói chậm cho chị được không?
em ơi nói chậm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nói chậm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천천히 가라. 오토바이 처음 타서 천천히 가라 하면 em ơi đi chậm cho anh được không? em ơi đi chậm cho chị được không?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음식점 진짜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 와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진짜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아, 진짜라는 걸 복습 아니에요. 진짜가 뭐죠, 여러분? 덕이에요, 덕. 그쵸? 그럼 진짜 맛있다는 덕, 덕, 혹은 덕, 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음식점 정말 맛있다. quán này ngon thật. quán này ngon thật. quán này thật ngon. quán này thật ngon.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나눠서 여러분이 쩌라는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꼭 이 10강과 11강을 공부를 다 하신 후에 제가 올려드리는 그 영상 쩌 한 번의 총정리 그 영상도 꼭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 쩌라는 아이는 정말 쓰임이 많고 너무나 좋은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꼭꼭꼭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아구다로 방 2개를 예약했대요. 맞아요. 오늘 이제 예약과 관련된 거 여러분 저 표현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쩌 있죠, 여러분. 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조어랑 비슷해서 조어쩌 이렇게 나왔죠, 제가. 그래서 쩌는 주다라는 동사였어요. 자, 그걸 배우기 전에 단어부터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이거 댐 아니죠? 오케이, 템이라는 거는 더 동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주다 하면 어떻게 해요? 쩌템 더 먹다 하면 앙템 공부를 더 하다 하면 học thêm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더 하다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học thêm 맞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과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원래 일반적인 공부에다가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과외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서 học thêm 이라고 해요. học thê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nước dùng 이라고 해요. nước dùng 여러분 nước 은 알죠? 나라나 물이라는 뜻인데 용이라는 표현이 뭐 드시다도 있고 그 다음 이용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드시는 물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사실 육수라는 뜻입니다. 드시는 물이 육수예요. 그래서 nước dùng 육수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제 알바생이든 뭐 거기 종업원 분들한테 육수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cho thêm nước dùng 이 되는 거예요. 해볼까요? cho thêm nước dùng 여러분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em ơi 이거 아니라 이런 거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요?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được khô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이건 사실 우리 숫자 부분에서도 공부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방금 우리 전 강의에서 배웠던 점 이건 뭐였어요, 여러분? 점 이건 느리다였어요. 이게 자체도 좀 그렇죠. 느린 거죠. 점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점 제가 이거 뭐라고 했어? 점을 찍다라고 했죠. 점 이렇게 해서 점이라는 거는 우리 마침표라는 표현도 됐었죠.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마침표를 여러분이 찍으려면 찍다라는 동사가 되기도 했다. 마침표도 되지만 찍어 먹다에 찍다. 이거 아니에요. 포토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 먹는 물이 소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nước chấm 그렇죠. 점 ở đây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찍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소스라는 단어를 베트남식으로 해서 số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이 소스를 좀 더 달라고 하면 cho thêm nước sốt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표현도 살짝 공부했던 적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 방이라는 단어 있죠. 방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 베트남 음으로 읽으면 펌 안 돼요, 여러분. 뭐 펌이 안 돼요. phòng
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펌.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펌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방이라는 뜻입니다. 룸방. 근데 자 여기 보면 1인실이나 싱글룸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러분 내가 1인실 가면 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1인실에 혼자 덩그러니 1인실에 혼자 덩그러니 약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하시면 덩그러니 생각하면서 펌렁 덩이에요. 근데 목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렁 덩그러니 덩그러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덩 혼자 덩그러니 1인실을 쓰는 거죠. 싱글룸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빈도부사에서 제가 노이키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때때로라는 뜻인데 자, 이게 왜 노이키라고 했어요? 키가 노이, 쌍으로 있다라고 해서 때때 이렇게 쌍으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노이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노이가 무슨 뜻이요? 얘 자체가 짝, 쌍, 커플 뭐 이런 거, 켤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의 짝일 때 그럼 펌로이라고 하면 이건 더블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거 발음할 때 템 안 돼요. 템 끌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쩌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 더 달라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겠죠. 늑융 이게 바로 뭐예요? 드시는 물이다 해서 육수예요. 그 다음에 소스는 찍어 먹는 물이다 해서 늑점 솝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인실에 덩그러니 해서 펌렁 오케이. 자 혹은 더블룸은 쌍이다라고 해서 펌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약하다라는 단어는 방법이 없이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락이란 뜻입니다. 자 오케이 맞아요. 락이라는 건요 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을 예약하면 어떡할까요? 락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락냐항 그렇죠. 마사지를 예약하면 락마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두 번째 와 자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이제 한 단어로 쓴 거냐면 텀과 약간 와라고 해도 되고요. 약간 과처럼 말하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텀과 뭐야? 통과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통과 그쵸? 맞아요. 이거를 통과해서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와 인터넷 통과 인터넷 다 상관없어요. 와 인터넷 통과 인터넷 전화로 와 링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권 너무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귀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베트남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가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저희 엄마도 베트남어 공부를 하다 놓고 이래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비행기에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항상 여권 잘 챙겼어? 뭐 이렇게 항상 어디에 우리 해외 갈 때 호지우 항상 필요하죠. 호지우 특히나 좀 꼼꼼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여권도 이렇게 한번 사본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호지우라는 건 여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은 나의 호적에 대해서 해외 국제 여러 나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호적에 대해서 나의 호적에 대해서 호지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권은 호지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끙 한 번 더 해볼까요? 끙 얘는 뭐 짧아요. 끙 이렇게 하면 필요하다. 필요 없으면 컴끙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조금 이따 뒤에서 여러분이 왜 이걸 공부하게 됐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갓상 이게 호텔이에요, 여러분. 자, 갓은요 객이에요. 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객껑이라 손님이란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손님 하면 갓이라고 해요.
갓 이게 손님이에요. 왜요? 객자니까. 그 방문객의 객자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호텔은 객잔이에요. 과거 우리도 어땠어요? 객잔이라고 불렀었죠. 그쵸? 그래서 호텔을 베트남에서 객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캇상, 캇상, 캇상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약하다는 락. 그럼 예약했어? 하면 어떨까? 락 chưa? 락 chưa? 이렇게 되는 거죠. 예약 다 했어? 락 xong chưa? 락 xong chưa? 예약했으면 락 rồi. 아직 예약 안 했으면 chưa 락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해서, 통과해서 qua 통과 그 다음 여권은 호적 이거 생각하시면서 호지우 항상 호지우를 들고 다녀야 돼요. 끙 이게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호텔은 객잔이라서 갓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쩌 사용법 1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쩌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로 제가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응용해서 더 주다 이런 표현을 좀 더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다른 쓰임까지도 같이 공부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쩌는 줘 이렇게 해서 주다라고 했죠. 주다. 혹은 우리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넣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죄송합니다. 누가 이거 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수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가 뭐예요? I, 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다 갑자기 누가 이거 이대로 쓰면 아니죠. 누가 주다 이것을인 거예요. 그래서 I cho cái này, I cho cái này, I cho cái này 혹은 I đã cho cái này, I đã cho cái này, I đã cho cái này 만약에 동생아 누가 너에게 이걸 준 거야 하면 I đã cho em cái này, I cho em cái này, I cho em cái nà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이걸 줬대요. 남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thầy đúng rồi. thầy 라고 하죠. 꼬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남자 선생님은 선생님이 줬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thầy đã cho cái này, thầy đã cho cái này, thầy đã cho cái này 이렇게 하면 됩니다. ai đã cho cái này, thầy đã cho cái này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원래 뭔가 수업하면 진짜 숙제 좀 많이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줬어요. 자, 쩌는 쩌예요. 근데 많이 주면 어떻게 할까요? 쩌, nhiều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쩌, nhiều. 누가? cô đã cho nhiều bài tập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줬어요. 많이 줬어요. 무엇을? 숙제를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cô đã cho nhiều bài tập. cô đã cho nhiều bài tập. cô đã cho nhiều bài tập. cô cho nhiều bài tập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nhiều 할 때 new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nhiều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문장 안에 어떤 동사가 없는데 쩌가 있다. 그럼 쩌가 주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문장을 볼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나 주어 다음에 수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 조금 더 응용해서 더 달라. 쩌 템이었어요. 제가 쩌 템 안 된다고 했죠. 쩌 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가지고 자, 저기요. 자, 저기요라고 할 때 이거 지금 동생이에요. 동생. 상대가 나보다 어려요. 그럼 우리가 저기요를 어떻게 하죠? em ơi, đúng rồi. em ơi, 맞아요. 자, 더 주세요. cho thêm 드시는 물 그거 있잖아요. nước dùng. đúng rồi.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와서 부어줘요.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근데 평성 잘 유지하세요. 평성 유지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em ơi, cho thêm nước dùng. 자, 그 다음에 저기요 설탕 더 주세요. 여러분 설탕은 당이죠. 그래서 đường 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em ơi, cho thêm đường. em ơi, cho thêm đường. em ơi, cho thêm đườ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스를 더 달래요. 자, 소스 뭐였죠? 소 이것도 되지만 찍어 먹는 거다 해서 nước chấm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Em ơi, cho thêm sốt. Em ơi, cho thêm sốt. Em ơi, cho thêm sốt. 하거나 Em ơi, cho thêm nước chấm. Em ơi, cho thêm nước chấm. Em ơi, cho thêm nước chấ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다가 뭐라고요? 저. 그래서 뭐뭐를 주다. 저 뭐뭐뭐. 근데 더 달라고 하면 저 템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만큼 여러분도 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다와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뭔가가 나왔는데 어떤 문장을 봤는데 저 명사로 끝이 난다고 칩시다. 뭐 여기에 콤마가 있든 그러니까 끝이 난다는 게 꼭 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콤마도 되고요. 어쨌든 점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가 저 명사 이렇게 나오고 끝났어요. 그럴 때는 이거 에게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위한이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뭐뭐를 뭐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에게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를 위한, 이 명사를 위한, 예를 들어서 세 명을 위한,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위한 뭐뭐, 저 사람을 위한 이벤트, 저 사람을 위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문을 보고 그 예문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인실이라는 표현은 3명을 위한 방인 거예요. 자, 3명을 위한 방이에요. 핵심은 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phòng 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phòng, 오케이? phòng cho 3người. 그럼 뭐요? 3명을 위한 방인 거예요. 그게 3인실입니다. phòng cho 3người. phòng cho 3người. phòng cho 3người. phòng cho 3người.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3인실 예약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 뭐 아구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그걸로 다 예약하고 가시는 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자유여행이나 배낭여행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방 있어요. 뭐 이런 케이스를 아직까지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든. 자, 예약하다가 뭐였어요? 락이었어요. 그럼 예약하고 싶다는 락이겠죠. em muốn đặt. em muốn đặt. 내가 뭘 예약하고 싶어요? phòng cho 3người. Em muốn đặt phòng cho 3người. Em muốn đặt phòng cho 3người.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5인실 하면 어떻게 해요? phòng cho 5người. 4인실 phòng cho 4người. 이런 식으로 항상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3인실 하나랑 2인실 하나 예약하고 싶어요. 머리 아파하시지 마세요. 저 예약하고 싶어요 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em muốn đặt. 저 예약하고 싶어요는 em muốn đặt. 저 예약하고 싶어요. em muốn đặ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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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3인실이 phòng cho 3người 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em muốn đặt. 전 예약을 하고 싶어요. 뭐요? một phòng cho 3người. một phòng cho 3người. và 그리고 một phòng đôi. một phòng đôi. 물론 여러분이 2인실이라는 표현을 phòng cho 2người 이렇게 2명을 위한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길게 얘기를 해요. 그냥 phòng đôi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약하고 싶다. Em muốn đặt một phòng cho 3người và một phòng đôi. 다시 한번 해볼까요? Em muốn đặt một phòng cho 3người và một phòng đôi.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명확하게 발음하면서 천천히라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표현인데 이게 되게 머리 아픈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표현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는 건 내 베트남어 실력 굉장히 좋고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동사예요. 동사는 뭐예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래요. 왜 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강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인삼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있죠. 이런 식의 표현.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만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저 명사는 뭐였죠, 여러분? 저 명사는 뭐뭐에게 이러고 끝나야 돼. 대신 뭐뭐에게 뭐뭐를 위한. 근데 저 형용사로 끝났다.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동작을 해라. 이런 표현이 된다. 그래서 뜻이 완전히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예문만 써보세요.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예문만 쓰세요. 자, 느이라는 게 가다가 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vui 라는 건 즐거운, 재밌는 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vui 안 되고요. vui 라고 합니다. 그리고 you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워지기 위해서, 재밌어지기 위해서 가자.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어로 너무 어색하죠, 여러분. 재밌어지기 위해서 가자?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 가자. 재밌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보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진짜 거의 항상 같이 다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잠시만요. 레이레이 뭐요? 가자 이런 거죠. 레이저보이 다 평성이에요. 레이저보이 레이저보이 야, 가자 재밌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써보세요. 진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술은 원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도 이렇게 안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한 잔만 마셔달라고 이렇게 막 자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셔 하면, on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지게, 분위기가 즐거워지게 마셔라 하면, uống cho vui, uống cho vui, uống cho vui. uống cho vui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해요. 자, 근데 나는 이런 거 너무 싫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쓴 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몸에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셔 이랬는데 써서 싫어. 마셔 좀. 건강 생각하면 마셔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럴 때 uống cho khỏe. uống cho khỏe. Anh ơi, uống cho khỏe.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좀 느낌이 다르지만 결국은 야, 가자. 재밌잖아. 야, 마셔. 좀 분위기 재밌게. 혹은 자기야, 마셔. 건강 생각해야지. 이게 딱 이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Đi cho vui. uống cho vui. uống cho khỏe.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저 뒤에 형용사가 올 때만 이런 뜻을 갖게 된다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 표현을 다 배웠고요. 지금부터 호텔 체크인 상황. 요즘은 뭐 다 예약을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친구들과 여러분 사파 혹시 안 가보셨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제 인생 베트남 여행지 중에 하나가 사파예요. 사파로 여행을 왔어요. 호텔 체크인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남자세요. 남자. 그리고 보통 호텔 로비에 있는 리셉션 직원분들 되게 어려요. 진짜 막 20대 초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완.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돕다라는 동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베트남에서는 뭘 필요로 하세요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단골 문제예요. 왜냐면 이 표현을 여러분이 진짜로 뭘 필요해서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혀 아니고 보통 뭔가 리셉션에 갔거나 여러분이 표 판매소를 갔거나 뭐 혹은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는 직원분들이 주로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표현 자체가 안 cần gì 예요. 그냥. 그쵸? 안은 조금 더 우리 문장 끝에서 이 표현을 더 예 있고 경어체로 만들어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anh cần gì ạ? 이렇게 했더니
안녕 했으면 chào em 이겠죠? chào em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부킹을 했겠죠? 내 이름은 뚱이야. Anh tên là Tuấn. chào em, anh tên là Tuấn 하면서 내가 방을 예약했죠. 내가 예약했어. 방 2개를 어디를 통해서? 아구다로. 오케이. 이미 예약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 Anh đã đặt 예약했어요. 2 phòng qua Agoda rồi. 다시 한번 해볼게요.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똑같이 이렇게 써요. Chào em, anh tên là Tuấn.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Chào em, anh tên là Tuấn.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em, anh tên là Tuấn.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이렇게 하시면 막 이렇게 서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여권 주시겠어요? 이럽니다. 자, 네 하면 뭐요? 야, 오케이, 그쵸? Tuấn 형 주세요.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Anh Tuấn, Tuấn 씨, cho 주세요. 여권 좀 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공손하게 뭘 부탁하는 거죠.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그럼 여러분이 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그렇죠? hộ chiếu đây, 뭐뭐 đây, 뭐였어요? 이거 여기요. 어떤 물건 여기요. 하면서 우리 건넬 때 쓰는 표현이 너희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 호칭을 항상 문장 끝에 다시 쓰면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권 줄 때 어떻게 한다?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꼭 이렇게 써보세요. hộ chiếu đây 이거보다 hộ chiếu đây em 너무 좋아. 너무 느낌이 달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더블룸 1개랑 싱글룸 1개 예약하신 거 맞죠? 라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당신이 예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nh đặt 예약을 했어요. một phòng đôi, 더블룸 하나 và một phòng đơn, 싱글룸 하나를 예약한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해볼게요.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은 뭐예요? phải. 혹은 đúng 하시면 돼요. đúng. phải.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약을 했다. Anh đặt 더블룸 하나,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ạ? Chúng ta 빨리.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ạ?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ạ? và một phòng và một phòng và một phòng. 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이렇게 하시면 phải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 잘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필요로 하세요? 라고 해서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anh cần gì ạ? chào em, 내 이름은 Tuấn anh tên là Tuấn, anh tên là Tuấn, anh tên là Tuấn. 그렇죠? 자, 내가 예약을 했어요. Anh đã đặt 2방 2 phòng qua Agoda rồi. chào em, anh tên là Tuấn,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anh đã đặt 2 phòng qua Agoda rồi. 했더니 네, dạ. Tuấn 씨, anh Tuấn 주세요.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Dạ, anh Tuấn cho hộ chiếu được không ạ?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hộ chiếu đây em. 했더니 당신은 예약을 한 거죠.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번에.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Anh đặt một phòng đôi và một phòng đơn, phải không? 이렇게 했더니 phải em 이렇게 돼요. phải em, đúng em.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대호칭을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호텔에서 진짜 체크인을 지금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A라는 것을 통해서, A가 뭔지 모르겠지만 A를 통해서 더블룸 2개를 예약했다고 말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마이고 난 여자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상대가 나보다 어려요. 그래서 동생 안녕, 언니 이름은 마야, 언니는 예약을 했어. 더블룸 2개를 A를 통해서.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고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할까요? Chào em, chị tên là Mai. Chào em, chị tên là Mai. Chị đã đặt 2 phòng qua A rồi. A가 뭔지 모르죠? qua A rồi, 그죠? Chị đã đặt 2 phòng qua A rồi. 다시 한번 해볼게요. Chào em, chị tên là Mai. Chị đã đặt 2 phòng đôi qua Agoda rồi. Chị đã đặt 2 phòng đôi, W니까 2 phòng đôi qua Agoda rồi.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행사에 가서 여러분이 구치 터널 투어를 예약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행사를 가서 보통 구치 터널 예약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여행사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권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리셉션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저기 동생, 저기요, 투어 예약할 때 여권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저기요는 M의 좋습니다. 예약하다가 낚이죠. 투어는 베트남에서 투어라고 읽지 않고 또어라고 읽어요. 낙도어라고 해요. 근데 키가 뭐예요? 뭐뭐 할 때였죠. 우리 너의 키, 키, 뭐뭐 할 때. 그래서 키 동사 하면 동작을 할 때예요. 투어를 예약할 때는 khi đặt tour cần không 필요로 하니에요. 무엇을? 여권을.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워도 해보셔야 돼요. Em ơi, khi đặt tour가 뭐예요? 투어를 예약할 때 khi đặt tour cần hộ chiếu không? Em ơi, khi đặt tour cần hộ chiếu không? Em ơi, khi đặt tour cần hộ chiếu không? cần 하면 가져가야 되는 거고 không cần 하면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알고 가시면 너무나 좋은 호텔 예약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구다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항상 그 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호텔 직원한테 어떻게 메모할 때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딱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는 뭘 원해요?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려워요. 얘는 응이 아니라 여 발음을 내면서 응으로 발음을 해야 돼서 여응 느낌이에요. 이 발음인데요. 자, 이게 바로 침대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로이가 뭐였어요? 더블이니까 더블 침대. 전 더블 침대를 원할 때도 있고 싱글 침대를 원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anh muốn giường đôi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anh muốn giường đôi, em muốn giường đôi.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싱글 침대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hị muốn giường đơn,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세요. 뭘 줘요? một giường phụ. phụ 라는 건 부가적인 이란 뜻이에요. 부가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extra bed입니다. giường phụ. cho một giường phụ. extra bed 하나 주세요. được không? 될까요? cho một giường phụ được không? extra bed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자, 이럴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리조트 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호텔로 갈 때는 다들 고층을 좀 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냥 거기다 써놔요, 애초부터. 왜냐면 방 배정은 미리 되기 때문에 전 미리 써놓거든요. 자, cao 는 높은이고 덩은 층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층이에요, 고층. 덩 cao, 높은 층을 얘기합니다. 높은 층 위에 있는 방이란 뜻입니다. 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베트남에서. Anh muốn phòng trên tầng cao. Chị muốn phòng trên tầng cao.
em muốn phòng trên tầng cao.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꼭 한번 내가 말은 못해도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늑용은 육수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육수 주세요 이럴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쌀국수 육수, 뭐 후띠우 육수 뭐 등을 정확하게 어떤 음식의 육수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nước dùng phở, nước dùng bún 이런 게 아니라 그냥 nước phở, nước bún, nước hủ tiế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즉 nước 하고 음식 이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들 틀리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룸마이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트남에서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 anh chị cần gì ạ? 라고 한다. 룸마이쌀, 룸마이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하고요. 자, 문장 안에 따로 수러 동사가 없는데 쩌가 있다면 쩌가 주다라는 동사가 되고 수러 역할을 한다. 문장 안에 다른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쩌가 있어요. 그럼 쩌가 주다라는 거죠. 롱마이살. 롱 맞죠? 여러분 맞아요. 문장 안에 무조건 주어와 수러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없대 수러가 딴 게. 다 명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쩌가 주다라는 동사로 사용됐겠죠. 쩌 명사로 끝이 나야 에게를 위한이란 뜻이 된다. 농마이사이. 끝이 나야. 농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끝이 나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모두 우리 다 재밌게 좀 가자. 레이저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농마이사이. 농? 맞아요. 아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를 했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길었죠. 네, 길었는데 사실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 문장이 길어지고 제가 실제 상황을 막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쩌라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앞으로 베트남을 공부하면서 쩌라는 아이가 정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의문, 뭐지? 이런 상황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음 강의까지 들으시고 쩌 총정리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